41강. 상승 추세가 끝난 뒤 다시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40강까지 우리는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강해지고 무너지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41강부터는 한 단계 더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상승 추세가 끝났습니다.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하게 반등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생각합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이 정도면 다시 올라가겠지. 하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이 하락했다는 것은 매수 이유가 아닙니다. 다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상승 추세가 끝나면 이평선의 역할이 바뀝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21선과 61선이 주가를 받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면 반등합니다. 즉,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무너지면 상황이 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가가 21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등합니다. 그런데 21선에서 막힙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과거의 지지선이 이제는 저항선으로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급락 뒤 급반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강하게 반등합니다. 양봉도 큽니다. 그러면 다시 상승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의 양봉이 아닙니다. 이평선을 봐야 합니다. 5일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21선도 하락합니다. 61선까지 꺾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급반등은 새로운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 속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평선 아래에서는 매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주식을 샀던 투자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손실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반등합니다. 이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본전 근처에 오면 팔아야겠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위쪽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하락하는 21선과 61선 부근은 저항 구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지 확인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등 고점은 낮아지고 다음 저점도 낮아집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했는데 또 새로운 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저점 하락이 멈췄는가?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5일선 회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급락했던 주가가 반등하면 가장 먼저 5일선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갑자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5일선은 가장 빠른 단기선입니다. 반등만 나와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선 하나를 넘었다고 추세가 살아났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11선, 21선, 그리고 61선까지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21선 회복과 안착을 봅니다. 하락하던 종목이 살아나려면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21선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21선을 지킵니다. 그리고 21선의 기울기가 하락에서 평평함에서 상승으로 바뀝니다. 이제야 추세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 더 진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61선까지 회복해야 큰 흐름이 달라집니다. 21선을 회복해도 61선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61선에서 계속 막힌다면 아직 중기 하락 추세의 영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1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하고 61선 자체도 평평해졌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중기 추세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덟 번째, 거래량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회복이라면 거래량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지 봅니다. 하락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바닥에서는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반등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중요 이평선 돌파에서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반등할 때 거래량은 없는데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폭증한다면 아직 매도세가 강한지 경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다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하락 추세에선 이평선이 역배열로 바뀔 수 있습니다. 5일선이 아래에 있고 21선도 내려가고 61선도 위에서 하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싸다는 이유로 계속 물타기를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저점 하락이 멈춥니다.
5일선이 돌아섭니다. 21선을 회복합니다. 61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다시 모였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는지 확인합니다. 가격이 싸진 것보다 구조가 좋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좋은 종목도 기다렸다 사는 이유. 좋은 기업이라고 차트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매수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이 좋다는 것은 공부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시점은 추세와 수급, 거래량, 이평선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나쁜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 기업이 다시 좋은 추세를 만드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0일강 핵심 정리. 상승 추세가 끝난 종목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매수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저점 하락이 멈추는가, 5일선과 11선이 돌아서는가, 21선을 회복하고 지지하는가, 61선을 다시 돌파하는가, 반등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가,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로 전환되는가.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싸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락, 바닥 확인, 이평선 회복, 거래량 증가, 재정 배열. 이 과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급반등을 새로운 상승 추세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2강.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 반등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지난 41강에서는 상승 추세가 끝난 뒤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매수하면 위험한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실전적인 상황입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반등합니다. 5일선을 돌파합니다. 11선도 넘어갑니다. 심지어 21선까지 올라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가 생각합니다. 드디어 바닥을 찍었구나. 하지만 이것은 진짜 추세 전환이 아니라 하락 추세 속 반등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가가 이평선을 넘었는지만 보지 말고 이평선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하락 추세에서도 강한 반등은 나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어느 순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강한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반등과 추세 전환은 다릅니다. 두 번째, 5일선 돌파는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주가가 반등하면 가장 먼저 5일선을 돌파합니다. 당연합니다. 5일선은 최근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도 5일선 돌파는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5일선을 넘었다고 매수했는데 11선이나 21선에서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선 돌파 하나만으로 추세 전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락하는 21선은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1선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하면서 2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21선 자체는 아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1선 부근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는 21선을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1선 돌파보다 21선의 기울기 변화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61선이 내려오고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2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위를 보니 61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자 이번에는 61선에서 막힙니다. 이것이 하락 추세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단기 이평선은 회복했지만 중기 추세는 아직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추세 전환을 판단하려면 61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반등 고점이 높아지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등 고점이 첫 번째 반등 고점보다 높은가? 계속 낮다면 아직 고점 하락 구조입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전 반등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가격 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저점도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고점만 보면 부족합니다. 저점도 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추세가 바뀌려면 이 구조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않고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반등하고 이후 이전 고점까지 돌파한다면 저점 상승과 고점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순 반등과 추세 전환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7번째, 거래량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가짜 반등에서는 거래량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바닥에서 매도 압력이 줄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중요한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함께 증가하는지 봅니다. 가격의 방향과 거래량의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8번째, 돌파보다 안착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21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인이 부족합니다. 진짜 회복이라면 21선을 돌파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봅니다. 6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조정, 지지, 재상승. 이 과정이 만들어져야 추세 전환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9번째, 이평선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이평선이 역배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잠깐 반등해도 전체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5일선이 돌아섭니다. 11선이 돌아섭니다. 21선이 평평해집니다. 61선의 하락 각도도 완만해집니다. 이평선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짧은 선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며 새로운 배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추세가 실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10번째,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은 지나간 뒤에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 가격을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늦게 확인하더라도 추세가 실제로 살아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42강 핵심 정리. 하락 추세에서도 강한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5일선만 넘은 것인가? 21선의 기울기가 아직 하락하고 있는가? 61선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가? 반등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가?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이평선 돌파 후 실제로 안착하는가? 역배열이 수렴하고 재정배열로 바뀌는가?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 돌파는 반등일 수 있지만 이평선의 방향까지 바뀌기 시작하면 추세 전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꼭 기억하십시오. 반등, 이평선 회복, 지지 확인, 저점 상승, 고점 돌파, 재정 배열. 이 순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하락 추세의 가짜 반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3강. 역배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무엇인가? 지난 42강에서는 하락 추세에서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역배열에서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을 공부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일선도 내려갑니다. 21선도 내려갑니다. 61선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지겠어? 바로 이것이 역배열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많이 빠졌다는 것은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가격만 보면 굉장히 싸 보입니다. 하지만 이평선을 보겠습니다. 5일선 하락, 21선 하락, 61선 하락, 121선까지 하락, 전형적인 약한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낮다는 이유보다 하락 추세가 멈췄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역배열에서는 위에 저항선이 많습니다. 역배열 차트에서는 주가 위쪽에 여러 이평선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합니다. 5일선을 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21선이 기다립니다. 21선을 넘으면 이번에는 61선이 있습니다. 즉, 상승할 때마다 넘어야 할 이평선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는 강한 양봉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행동은 계속되는 물타기입니다. 처음 매수한 가격에서 떨어졌습니다. 싸다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다시 추가 매수합니다. 평균 매입 가격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역배열 물타기의 위험입니다. 평균 단가는 낮아지지만 추세는 전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등할 때마다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배열에서도 반등은 반복됩니다. 10% 하락하고 반등, 다시 하락하고 또 반등. 때로는 아주 강한 양봉도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다. 하지만 반등 고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점은 이전 저점보다 더 낮습니다. 여전히 고점 하락, 저점 하락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5일선 골든크로스만 믿으면 안 됩니다. 주가가 반등하면 단기 이평선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5일선이 11선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21선이 하락하고 61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큰 추세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기 골든크로스 하나보다 중기 이평선의 방향 변화를 함께 봅니다. 여섯 번째, 역배열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한 하락 추세가 하루 만에 상승 추세로 바뀌긴 어렵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멈춥니다. 바닥을 다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돌아섭니다. 21선이 평평해집니다. 61선의 하락 각도도 둔해집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바닥은 가격뿐 아니라 시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일곱 번째, 가장 먼저 저점의 변화를 봅니다. 역배열에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변화는 무조건 정배열이 아닙니다. 정배열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전에 가격 구조를 봅니다. 계속 낮아지던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조정이 왔는데 이전 저점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반등에서는 이전 반등 고점에 도전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락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거래량의 성격이 바뀌는지 봅니다. 하락 초기에는 큰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매도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지 봅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중요한 저항선과 이평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21선과 61선이 돌아서는 과정, 역배열 탈출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5일선이 올라갑니다. 11선이 따라옵니다. 주가가 21선을 회복합니다. 21선이 하락에서 평평함에서 상승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6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집니다. 주가가 61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61선까지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차트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바닥에서 조금 비싸게 사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가 바닥 가격을 정확히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정확하게 맞히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점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서 접근하더라도 저점 상승이 확인되고 21선이 살아나고 61선을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면 최저가 매수와는 다른 관점에서 추세 확인 후 접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장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하락 추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43강 핵심 정리, 역배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저점 하락이 멈췄는가, 반등 고점이 높아지는가, 하락 거래량이 감소하는가, 21선이 평평해지고 돌아서는가, 6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지는가, 중요 이평선을 거래량과 함께 회복하는가,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역배열에서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보다 추세가 살아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배열에서는 눌림을 공부하고 역배열에서는 물타기를 경계합니다. 싸 보이는 가격보다 살아나는 추세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43강의 핵심입니다. 44강.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신호. 지난 43강에서는 역배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을 공부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 싸다. 이 생각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 있습니다. 5일선도 내려갑니다.
21선도 내려갑니다. 61선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역배열이 끝나고 추세가 바뀌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주가가 더 이상 신저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집니다. 한번 떨어지고 반등하고 다시 더 낮은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전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아도 비슷한 가격에서 버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하락의 속도가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좋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반등했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바닥보다 높은 곳에서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저점 상승입니다. 아직 이평선은 역배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구조에서는 이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5일선이 가장 먼저 돌아섭니다. 주가가 저점을 높이기 시작하면 가장 민감한 5일선부터 반응합니다. 하락하던 5일선이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돌아섭니다. 그 다음 11선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추세 전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5일선만 보고 상승 추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주가가 21선을 회복합니다. 다음 관문은 21선입니다. 주가가 반등하면서 하락하던 21선을 돌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루 넘는 것이 아닙니다. 종가가 21선 위에서 끝나고 다시 조정을 받아도 21선 부근에서 버티는지 봅니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21선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21선을 넘어도 21선 자체는 여전히 하락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버티면 21선의 하락 각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평평해집니다. 마침내 위쪽으로 돌아섭니다. 가격의 반등이 이평선의 방향 변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반등 고점을 돌파합니다.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21선도 회복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고점입니다. 이전 반등에서 만들어진 고점을 이번 상승에서 돌파하는지 봅니다. 돌파한다면 가격 구조가 고점 하락, 저점 하락에서 고점 상승, 저점 상승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추세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일곱 번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살아납니다. 가격만 움직이면 부족합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봅니다. 거래대금도 증가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중요한 이평선이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함께 증가한다면 시장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여덟 번째, 6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집니다. 이제 중기 추세를 봅니다. 61선은 단기 이평선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초기에도 한동안 계속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진행되면 6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집니다. 점점 평평해집니다. 주가는 61선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61선을 돌파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한 단기 반등을 넘어 중기 추세 변화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평선이 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역배열에선 이평선들이 아래쪽 방향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단기 이평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즉, 역배열 확산에서 이평선 수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배열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가장 강한 변화는 수렴 후 정배열 전환입니다. 이평선이 모였습니다.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5일선이 가장 위로 올라갑니다. 11선이 따라옵니다. 21선이 우상향합니다. 61선까지 방향을 돌립니다. 이제 역배열이 끝나고 새로운 정배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수렴에서 정배열 확산으로의 변화입니다. 44강 핵심 정리.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은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신저점이 멈춥니다. 저점이 높아집니다. 5일선이 돌아섭니다. 21선을 회복합니다. 21선의 기울기가 상승으로 바뀝니다. 이전 반등 고점을 돌파합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6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집니다. 이평선이 수렴합니다.
그리고 정배열 전환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추세 전환의 가장 빠른 신호는 정배열 완성이 아니라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점 상승, 단기 이평선 회복, 고점 돌파, 이평선 수렴, 정배열 전환. 이 순서를 기억하면 역배열의 단순 반등과 진짜 추세 전환의 시작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5강.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 지난 44강에서는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를 공부했습니다. 신저점이 멈추고 저점이 높아지고 단기 이평선이 돌아서고 21선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입니다. 역배열이 실제로 끝나고 정배열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단순 반등과 정배열 전환은 다릅니다. 역배열에서도 주가는 얼마든지 반등합니다. 5일선을 넘고 11선을 넘고 때로는 21선까지 돌파합니다. 하지만 61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주가는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이평선 몇 개를 넘었다고 정배열 전환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큰 이평선까지 변화가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점이 먼저 높아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가격 구조를 봅니다. 첫 번째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반등합니다.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반등합니다. 이것이 저점 상승입니다. 역배열 탈출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이전 반등 고점을 돌파합니다. 저점만 높아져서는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고점을 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할 때마다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전 반등 고점을 넘어섭니다. 이제 가격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점 상승에 이어 고점 상승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21선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처음에는 21선이 하락합니다. 주가가 21선을 회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1선의 하락 각도가 둔해집니다.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상향으로 돌아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반등이 추세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61선 돌파가 중요한 관문입니다. 역배열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가 위에는 하락하는 61선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등했지만 61선에서 계속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61선을 돌파합니다. 종가도 61선 위에서 끝납니다. 이제 중기 추세 변화 가능성을 더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61선 위에서 안착해야 합니다. 61선을 하루 넘었다고 정배열 전환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61선 부근에서 주가가 버팁니다.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던 61선이 이번에는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일곱 번째, 이평선이 수렴한 뒤 순서가 바뀝니다. 역배열에서는 장기선이 위에 있고 단기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회복되면서 단기 이평선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이평선이 수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짧은 이평선부터 위쪽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덟 번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확인해 줍니다. 정배열 전환에서 거래량도 반드시 함께 봅니다. 조정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21선 돌파에서 거래량이 살아납니다. 61선 돌파에서 다시 증가합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강하게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실제 시장 자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늘어납니다. 아홉 번째, 정배열 전환 후 다시 벌어져야 합니다.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평평하고 서로 붙어 있습니다. 아직 힘이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흐름에선 5일선이 위로 올라가고 11선이 따라가고 21선도 우상향하고 61선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평선 간격이 위쪽 방향으로 다시 벌어집니다. 바로 정배열 확산입니다. 열 번째, 주도주의 탄생과도 연결됩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주도주를 찾을 때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하락했던 종목이 갑자기 하루 급등했다고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점을 높이고 이평선을 회복하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정배열을 만들고 신고가에 도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등한 종목보다 구조가 바뀌는 종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45강 핵심 정리,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은 이렇게 연결해서 봅니다. 신저점 멈춤, 저점 상승, 이전 반등 고점 돌파, 21선 우상향 전환, 61선 돌파, 61선 위에서 안착, 이평선 수렴, 정배열 전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증가, 정배열 확산.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역배열 탈출의 결정적인 순간은 선 하나를 넘는 순간이 아니라 가격 구조와 이평선 구조가 함께 상승 방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역배열, 저점 상승, 고점 돌파, 이평선 수렴, 정배열, 확산. 이 흐름이 완성될수록 단순한 기술적 반등과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46강. 이동평균선으로 주도주를 찾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정배열과 역배열, 눌림목, 수렴과 확산, 추세 전환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46강부터 50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주도주에 연결하겠습니다. 46강의 핵심 질문입니다. 수많은 종목 가운데 이평선만 봐도 강한 주도주 후보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도주는 주가보다 이평선이 먼저 다릅니다. 강한 주도주 차트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5일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11선이 따라갑니다. 21선이 우상향합니다. 61선까지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121선도 방향을 위로 돌립니다. 즉, 단기 상승이 중기와 장기 상승으로 확산됩니다. 이것이 강한 추세의 기본 구조입니다. 두 번째, 완성된 정배열보다 만들어지는 정배열을 봅니다. 이미 몇 배 상승한 종목은 이평선이 아주 예쁘게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앞을 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모여있던 이평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일선이 먼저 올라갑니다. 11선이 따라갑니다. 21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섭니다. 61선까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수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 이 구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박스권 돌파와 이평선을 함께 봅니다. 좋은 주도주 후보는 단순히 이평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움직였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합니다. 동시에 단기 이평선이 위로 향합니다. 21선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평선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박스권 돌파와 정배열 확산이 동시에 나타나는가, 이것을 봅니다. 네 번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평선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시장 관심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종목과 박스권을 돌파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는 종목은 다릅니다. 주도주는 결국 시장 자금이 집중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평선 플러스 거래량 플러스 거래 대금을 함께 봅니다. 다섯 번째, 신고가에 가까운 종목을 봅니다. 강한 종목은 높은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초보 투자자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많이 올랐는데 왜 좋은 종목이지? 하지만 주도주는 기존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가격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배열, 이평선 우상향, 거래량 증가, 거래대금 증가, 신고가 돌파가 함께 나타난다면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관심 있게 봅니다. 여섯 번째, 조정에서도 강한 종목을 찾습니다. 진짜 강한 종목은 상승할 때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장이 크게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61선까지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21선 근처에서 버팁니다. 거래량도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자 가장 먼저 이전 고점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강함을 봅니다. 일곱 번째, 좋은 눌림목이 반복됩니다. 주도주는 계속 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상승하고 조정하고 다시 상승합니다. 좋은 흐름에서는 조정 때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5일선이나 11선 또는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상승할 때 거래량이 다시 증가합니다. 상승에서는 거래량 증가, 눌림에서는 거래량 감소. 이 리듬을 봅니다. 여덟 번째,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아무리 이평선이 예뻐도 가격 구조가 무너지면 다시 봐야 합니다. 강한 주도주에서는 고점이 높아집니다. 저점도 높아집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전 저점을 쉽게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 고점을 돌파합니다. 이것이 상승 추세의 기본 구조입니다. 아홉 번째, 주도주는 이평선 위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강한 종목은 단기적으로 5일선이나 10일선을 깨기도 합니다. 때로는 21선까지 이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력입니다. 이탈 후 빠르게 회복하는가, 회복한 이평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가, 60일선의 방향은 여전히 살아있는가. 강한 주도주는 중요한 이평선을 깨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 번째, 한 가지 조건으로 주도주를 찾지 않습니다. 정배열이라고 주도주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많다고 주도주는 아닙니다. 신고가라고 무조건 주도주는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여러 조건이 겹치는 종목입니다. 정배열, 이평선 우상향, 수렴 후 확산, 박스권 돌파, 거래량과 거래대금 증가, 신고가 도전, 눌림에서 이평선 지지, 고점과 저점 상승, 이 조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46강 핵심 정리, 이평선으로 주도주 후보를 찾을 때는 다음 흐름을 기억합니다. 이평선 수렴, 단기 이평선 상승 전환, 21선과 61선 우상향, 정배열 형성, 박스권 돌파, 거래량과 거래대금 증가, 정배열 확산, 눌림에서 중요 이평선 지지, 이전 고점 또는 신고가 돌파,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주도주는 정배열이 완성된 뒤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에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수렴, 거래량 증가, 박스 돌파, 정배열, 눌림, 재상승, 신고가. 이제 이동평균선 공부가 주도주를 찾아내는 실전 공부로 연결됩니다. 약 47강. 주도주의 눌림목에서 이평선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난 46강에서는 이동평균선으로 주도주 후보를 찾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주를 찾은 다음입니다. 강한 주도주가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주가는 떨어집니다. 5일선을 깨기도 합니다. 11선까지 내려오고 때로는 21선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좋은 눌림목일까요? 아니면 상승 추세가 끝나는 시작일까요? 첫 번째, 주도주의 눌림은 상승 추세 안에서 나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모두 눌림목은 아닙니다. 좋은 눌림목을 보기 전에 전체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21선이 우상향하는가, 61선이 우상향하는가, 전체적으로 정배열이 유지되는가,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가. 이 구조가 살아있다면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나는 조정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한 주도주는 5일선에서 바로 반등하기도 합니다. 상승 힘이 매우 강하면 조정이 깊지 않습니다. 주가가 5일선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바로 반등합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합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의 매수세가 강해서 깊은 조정을 기다리는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일선 눌림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5일선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11선 눌림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 며칠간 조정을 받습니다. 5일선은 깨졌지만 11선 부근에서 하락이 멈춥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내려오는 동안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11선 부근에서 반등할 때 거래량이 다시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 봅니다. 네 번째, 21선 눌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된 주도주에서는 21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21선에 접근합니다. 이때 겁부터 내기보다 21선 자체를 봅니다. 21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가? 61선도 살아있는가? 조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가? 이전 저점을 지키는가? 이 조건들이 유지된다면 건강한 조정인지 관찰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눌림에서는 이평선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주가는 단기간에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평선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좋은 눌림에서는 주가가 흔들려도 21선이 우상향하고 61선도 우상향하며 전체 정배열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의 흔들림보다 이평선의 방향을 봅니다. 여섯 번째, 거래량이 눌림의 질을 알려줍니다. 좋은 눌림에서는 주가가 조정받을수록 거래량이 감소하는지 봅니다. 반대로 위험한 조정에서는 큰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폭증하고 중요 이평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 플러스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플러스 거래량 폭증은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7번째, 이평선에서 반등하는 순간을 확인합니다. 주가가 21선에 도달했습니다. 그 자체가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락이 멈춥니다. 저점을 만듭니다. 양봉이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다시 살아납니다. 5일선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전 단기 고점을 넘어갑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수록 눌림이 끝나고 재상승하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8번째, 21선을 깨도 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도 시장 급락에서는 21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탈만으로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거래량은 어떤가, 61선은 살아있는가, 이전 저점을 지키는가, 다시 21선 위에서 안착하는가, 강한 종목은 회복력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9번째, 위험한 눌림은 구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눌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세 붕괴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1선을 반복해서 이탈합니다. 반등에도 21선에서 막힙니다. 21선의 기울기가 평평해집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반등 고점이 낮아집니다. 결국 이전 저점까지 깨집니다. 이때는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번째, 주도주는 눌림과 재상승이 반복됩니다. 강한 주도주의 상승 추세를 크게 보면 단순합니다. 상승, 재상승, 다시 눌림, 그리고 다시 상승. 이 과정에서 이평선은 주가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공부할 때는 급등한 하루보다 눌림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7강 핵심 정리. 좋은 주도주 눌림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정배열이 유지되는가, 21선과 61선이 우상향하는가, 조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가, 이전 저점을 지키는가, 중요 이평선에서 하락이 멈추는가, 반등에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가,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가.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좋은 눌림목은 많이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강한 상승 추세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도주에서는 특히 기억하십시오.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살아나고, 눌림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재상승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주도주와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는 핵심 흐름입니다. 48강. 주도주가 이평선을 깨도 다시 상승하는 이유. 지난 47강에서는 주도주의 눌림목에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전에서 정말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강하게 상승하던 주도주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5일선을 겁니다. 11선도 떱니다. 심지어 21선까지 내려갑니다. 투자자는 불안해집니다. 이제 주도주가 끝난 것 아닐까?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이평선을 회복하고 신고가를 향해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도주의 추세는 이평선 한 번의 이탈보다 전체 구조와 회복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도주도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종목도 직선으로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다. 상승하고 쉬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다면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내려오지만 21선과 61선은 계속 올라옵니다. 주가와 이평선 사이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조정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5일선과 11선 이탈은 자주 나타납니다. 5일선과 11선은 주가 변화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며칠만 흔들려도 주가는 쉽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강한 주도주라고 해서 항상 5일선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 이평선 하나를 깨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세 종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21선 이탈에선 회복 속도를 봅니다. 21선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주가가 21선을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합니다. 이탈 후 빠르게 다시 올라오는가,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회복하는가, 회복할 때 거래량이 살아나는가, 그리고 다시 조정받을 때 21선을 지지하는가. 강한 주도주는 회복 속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61선의 방이 살아있는지 봅니다.
주가가 21선을 깨더라도 61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면 중기 추세가 살아있는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특히 21선은 흔들렸지만 61선은 우상향하고 121선도 우상향하며 전체적인 큰 정배열 구조가 유지된다면 단기 조정과 중기 추세 붕괴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전 저점을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평선보다 가격 구조를 함께 봅니다.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조정에서 만들었던 저점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저점 상승 구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저점까지 깨고 반등 고점도 낮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조정의 거래량을 봅니다. 주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주가는 조정을 받지만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과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큰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고 중요 이평선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모습은 다릅니다. 같은 이평선 이탈이라도 거래량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시장 전체가 함께 빠졌는지도 봅니다. 주도주만 갑자기 무너진 것과 시장 전체가 급락하면서 함께 조정받은 것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급락 때문에 강한 종목도 이평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안정됐을 때입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이평선을 회복하는가?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이전 고점에 도전하는가? 이것이 상대적 강도입니다. 여덟 번째, 강한 종목은 저항선을 다시 지지선으로 만듭니다. 21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반등해서 다시 21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정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1선에서 다시 반등합니다. 깨졌던 이평선을 회복하고 다시 지지선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면 추세 복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지가 최종 확인입니다. 이평선을 회복했습니다. 정배열도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전 고점입니다. 강한 종목은 회복 후 이전 고점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합니다. 이제 저점 상승, 고점 상승, 정배열 유지가 다시 연결됩니다. 열 번째, 진짜 위험한 것은 이탈보다 회복 실패입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21선을 한번 깨는 것보다 깨진 21선을 계속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등할 때마다 21선에서 막힙니다. 21선이 아래로 꺾입니다. 61선까지 이탈합니다. 반등 고점도 낮아집니다. 이전 저점까지 깨집니다. 이렇게 여러 변화가 연결된다면 단순한 조정보다 추세 훼손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48강 핵심 정리. 주도주가 이평선을 깨었다고 무조건 상승 추세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21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61선은 여전히 우상향하는가? 조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가? 이전 저점을 지키는가? 시장보다 먼저 회복하는가? 회복한 이평선이 다시 지지선이 되는가?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가?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강한 주도주는 이평선을 한 번도 깨지 않는 종목이 아니라 깨진 뒤 다시 살아나는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탈, 회복, 지지, 재상승, 이전 고점 돌파. 이 흐름을 보는 것이 주도주의 단순 조정과 진짜 추세 붕괴를 구별하는 핵심입니다. 19강. 주도주의 마지막 상승은 이평선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지난 48강에서는 강한 주도주가 이평선을 깨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있습니다. 정배열도 좋습니다. 신고가도 계속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트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가는 여전히 높은 곳에 있는데 이평선과 거래량에선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주도주의 마지막 상승은 이평선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마지막까지 차트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주도주의 마지막 상승 구간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주가는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정배열입니다. 5일선도 위에 있습니다. 21선과 61선도 우상향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추세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배열이라는 결과보다 그 안에서 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주가와 단기 이평선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집니다. 상승 막바지에는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는 빠르게 상승하는데 21선은 아래에서 천천히 따라옵니다. 주가와 이평선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벌어집니다. 바로 이격 확대입니다. 이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고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것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승 각도가 갑자기 가팔라집니다. 초기 상승에서는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상승하고 눌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간에서는 주가의 상승 각도가 갑자기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5일선도 급하게 올라갑니다. 10일선도 따라갑니다. 차트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럴수록 추가 상승만 기대하기보다 과열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거래량이 폭발하는데 주가가 덜 오릅니다.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거래량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거래 대금도 크게 터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조금밖에 오르지 못합니다. 또는 긴 윗꼬리를 남깁니다. 이것은 큰 매수세와 동시에 큰 매도 물량도 나오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거래량의 크기보다 가격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고가 돌파가 자꾸 실패합니다. 강한 주도주는 신고가를 돌파하면 새로운 가격 영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밀리고 다시 돌파했다가 또 밀립니다. 윗꼬리가 반복됩니다. 거래량은 많은데 종가는 고점 아래에서 끝납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상승 탄력이 약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5일선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주가는 아직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5일선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5일선의 상승 각도가 둔해집니다. 주가가 5일선을 자주 이탈합니다. 회복했다가 다시 깨집니다. 그리고 5일선이 11선에 가까워집니다. 아직 21선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추세에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된 것인지 살펴봅니다. 일곱 번째, 21선 반등의 힘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주가가 21선에 가까워지기만 해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21선에서 반등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다시 21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21선을 테스트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강한 지지선도 반복해서 두드려지면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까지 깨집니다. 여기서 가격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반등이 이전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저점까지 깨집니다. 이제 고점 하락과 저점 하락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루 조정보다 훨씬 중요한 추세 변화 신호입니다. 아홉 번째, 21선이 꺾이고 61선으로 향합니다. 주가가 21선을 반복해서 깨면서 21선 자체도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아래로 꺾입니다. 주가는 61선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61선에서 강하게 살아난다면 중기 추세가 유지되는지 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1선까지 깨고 반등해도 6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61선의 기울기까지 둔해진다면 주도주의 큰 상승 추세가 끝나가는지 더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 상승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주도주를 오래 보유하면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다시 오르겠지. 하지만 시장은 과거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도주도 언젠가는 주도주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따라서 종목에 대한 믿음보다 가격 구조, 이평선,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49강 핵심 정리. 주도주의 마지막 상승에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봅니다. 주가와 이평선의 이격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상승 각도가 갑자기 가팔라집니다. 거래량은 폭증하지만 주가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신고가 돌파 실패와 윗꼬리가 반복됩니다. 5일선이 먼저 흔들립니다. 21선 지지력이 약해집니다. 반등 고점이 낮아집니다. 이전 저점까지 깨집니다.
21선이 하락으로 돌아섭니다. 61선까지 약해지는지 확인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주도주의의 마지막은 가장 약해 보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해 보일 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승에서는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이격 확대, 거래량 폭증, 상승 탄력 둔화, 고점 하락, 21선 붕괴, 61선 약화. 이 변화의 순서를 읽는 것이 강한 주도주의 상승 끝자락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해 50강. 이동평균선 완전 정복, 결국 무엇을 봐야 하는가? 드디어 마지막 50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하나의 선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621선, 121선, 241선,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 수렴과 확산, 눌림목과 돌파, 거래량과 거래대금, 주도주의 탄생과 마지막까지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강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볼 때 결국 무엇을 봐야 하는가? 첫 번째, 이평선은 미래를 맞히는 선이 아닙니다. 이평선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선이 주가를 예측해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평선은 지금까지 거래된 가격을 평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균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시장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예언의 도구가 아니라 추세를 읽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선 하나보다 방향을 봅니다. 주가가 21선 위에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21선이 올라가고 있는가? 평평한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가? 같은 21선이라도 기울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위치보다 방향입니다. 세 번째, 방향 다음에는 배열을 봅니다. 5일선만 올라가고 61선과 121선은 계속 하락한다면 아직 큰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까지 차례대로 우상향하면서 정배열을 만든다면 단기 상승이 중장기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 하나가 아니라 이평선 전체의 배열을 봅니다. 네 번째, 배열 다음에는 간격을 봅니다. 정배열이라고 모두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한 정배열에서는 이평선이 같은 방향으로 우상향하면서 적당한 간격으로 벌어집니다. 반대로 상승 힘이 약해지면 이평선 간격이 좁아집니다. 5일선과 11선이 가까워집니다. 11선과 21선도 가까워집니다. 즉, 수렴과 확산을 통해 추세의 힘을 읽습니다. 다섯 번째, 눌림에서는 거래량을 함께 봅니다. 강한 상승 추세도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떨어졌느냐만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가, 21선이나 61선의 방향이 살아있는가, 저점이 유지되는가, 그리고 재상승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하는가. 좋은 눌림은 가격과 이평선과 거래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돌파에서는 돈의 힘을 확인합니다. 주가가 이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박스권도 돌파했습니다. 신고가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종가까지 강하게 유지된다면 실제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근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평선은 방향, 거래량은 힘, 거래대금은 돈에 집중. 일곱 번째, 이탈보다 회복력을 봅니다. 50강 동안 반복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강한 종목도 이평선을 깹니다. 5일선을 깨고 11선을 깨고 때로는 21선까지 이탈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회복한 이평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가, 거래량이 살아나는가,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가. 강한 종목은 흔들리지 않는 종목이 아니라 흔들린 뒤 다시 살아나는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여덟 번째, 역배열에서는 물타기를 경계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싸 보입니다. 하지만 5일선 하락, 21선 하락, 61선 하락, 121선 하락, 전체가 역배열이라면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이것입니다. 신저점이 멈추고 저점이 높아지고 21선을 회복하고 61선을 돌파하고 이평선이 수렴하고 다시 정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역배열에선 가격보다 추세 전환을 기다립니다. 9번째,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주의입니다. 이평선을 공부하는 목적은 선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돈이 들어오고 추세가 살아있고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신고가를 향해 움직이는 강한 주도주를 찾기 위해 이평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주도주를 찾았다면 하루의 등락보다 큰 추세를 추적합니다. 10번째, 50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앞으로 차트를 열었을 때 수많은 선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방향. 이평선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둘째, 배열. 정배열인가, 역배열인가. 셋째, 간격 수렴하는가, 확산하는가. 넷째, 위치. 주가가 중요한 이평선 위에 있는가. 다섯째, 거래량, 상승과 돌파해서 들어오는가. 여섯째, 가격 구조,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가. 이 6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R50강 최종 핵심 정리. 이동평균선은 단순하지만 다른 요소와 연결하면 훨씬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정배열에서는 눌림을 봅니다. 역배열에선 물타기를 경계합니다. 수렴에서는 방향을 기다립니다. 확산에서는 추세의 힘을 봅니다. 돌파에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봅니다. 이탈에서는 회복력을 봅니다. 고점에서는 상승 탄력의 변화를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추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강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주가는 흔들려도 추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빨간봉과 파란봉에 흔들리는 대신 이평선의 방향과 배열, 거래량과 가격 구조를 통해 큰 흐름을 봅니다. 이것이 이동평균선 공부의 끝이자 실전 투자의 시작입니다. 이동평균선 완전 정복 50강 여기까지입니다.